안녕하세요, 디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매직 킹덤 파크의 어트랙션 전략과 허니팟 마음대로 정하는 꼭 타야 하는 라이드들을 순서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직 킹덤은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들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크는 디즈니월드를 상징하는 파크이기도 합니다. 어트랙션의 개수도 디즈니월드의 4개 파크 중에서도 가장 많아 현실적으로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타야 합니다. 매직 킹덤의 라이트닝 레인 구매 여부는 스페셜 티켓티드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구매를 생각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매직 킹덤은 타 파크보다 라이트닝 레인으로 탈 수 있는 라이드 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라이트닝 레인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라이트닝 레인의 구매는 싱글 패스와 멀티 패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패스는 특정 라이드 하나를 라이트닝 레인을 이용하여 적은 기다림을 통해 탈 수 있고, 매직 킹덤에서는 트론 라이사이클론과 세븐 드워프 마인 트레인이 싱글 패스를 구입할 수 있는 라이드들입니다. 멀티 패스는 나머지 어트랙션을 라이트닝 레인 줄을 이용하여 탈 수 있고, 멀티 패스는 구매와 동시에 3개의 라이드를 고르셔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드들은 2개의 티어로 나눠져 있는데요. 1티어에서는 정글 크루즈, 피터팬즈 플라잇, 스페이스 마운틴과 티아나의 바유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2티어에서는 이 여러 개의 라이드들이 있으며 처음 구매와 예약을 하실 때는 1티어에서 한 가지 라이드와 2티어에서는 2개의 라이드를 고르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파크에 입장하고 첫 라이트닝 레인 라이드 줄에 입장하신 후 앱으로 다음 타실 라이드를 티어와 상관없이 골라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든 라이트닝 레인 라이드를 한 번씩 다 타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니팟 마음대로 정하는 매직 킹덤 라이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취향과 생각이며 라이드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본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라이드는 트론 라이사이클론입니다. 영화 트론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며 라이트 사이클 경주를 하는 콘셉트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자세로 열차에 탑승해 질주하는 급발진 롤러코스터이며 매직 킹덤에서는 가장 긴 웨이트 시간을 자랑합니다. 얼리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줄을 서기 시작할 수 있어 만약 라이트닝 레인 싱글 패스를 구입을 안 하신다면 아침부터 줄을 서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침 9시부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트론은 밤에는 화려한 조명을 즐길 수 있어 밤에 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될 수 있다면 저녁 시간에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어트랙션은 언제든 다운될 수 있으며 날씨에 따라 닫을 수도 있으니 플래닝을 여유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어트랙션은 프론티어랜드에 있는 티아나 바유 어드벤처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공주와 개구리를 테마로 한 후룸라이드 놀이기구입니다. 이 라이드는 라이트닝 레인 멀티패스 1티어에 있으며 멀티패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드를 1순위로 고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024년에 기존의 스플래시 마운틴을 리뉴얼하여 개장했고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의 바유 지역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공주와 개구리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티아나가 마디그라 축제를 위해 중요한 재료를 찾는 여정에 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애니메트로닉스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티아나와 영화 속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동물 캐릭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탑승 시 복불복으로 물에 젖을 수 있으므로 추운 날에는 우비를 입고 타시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드워프 마인트레인은 판타지랜드 구역에 있는 디즈니의 클래식 애니메이션 영화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테마로 합니다. 난쟁이들이 일하는 보석 광산으로 들어가 모험을 떠나는 콘셉트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롤러코스터로 마인트레인인 광산열차 모양의 탑승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독특한 탑승감을 선사합니다. (2014년에) 개장한 비교적 최신 어트랙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적당한 스릴과 아름다운 테마 연출로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라이트닝 레인 싱글 패스로 라이트닝 레인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싱글 패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드 자체가 생각보다 짧아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마운틴으로 투모로우랜드에 있는 실내 롤러코스터입니다. 다크라이드면서 아주 다크한 어둠 속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경로를 예상할 수 없어 속도감과 방향 전환이 주는 스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1975년에 개장한 라이드로 매직킹덤 최초의 롤러코스터 중 하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두 개의 트랙이 있으며 트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워낙 어둠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라이드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디즈니 파크의 대표 라이드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 의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113cm가 되어야 탈 수 있어 디즈니에서 스페이스 마운틴을 탔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진정한 어린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매직킹덤 헌티드 맨션으로 리버티 스퀘어 구역에 위치한 오프닝데이 어트랙션입니다. 디즈니 덕후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어트랙션으로 둠벅이라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다크라이드입니다. 방문객을 999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헌티드 맨션으로 초대하며 1000번째 유령이 될 사람을 찾는다는 아주 무시무시하며 유머까지 가미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홀로그램, 특수조명, 애니메트로닉스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유령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의 신비로운 효과를 연출합니다. 디즈니 파크들의 웨이트 시간을 보시면 5분이 가장 적은 웨이트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이 라이드에서는 미국에서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13으로 나타냅니다. 이처 스몰월드는 미국 버전의 수능금지곡이라고 할 만한 중독성 강한 노래를 들으며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들을 구경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모든 세계의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주제로 월트 디즈니가 작업에 참여했고 매직킹덤의 오픈과 함께 판타지랜드에도 만들어졌습니다. 디즈니를 방문하셨다면 꼭 타야 하는 라이드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한복을 입은 아이들을 찾는 것도 재미 중 하나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게스트들이 배를 탈 수 있어 대기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며 30분 이상 대기 시간이 있다면 웨이트 시간을 계속 주시하시다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매직킹덤의 또 다른 대표적인 보트 어트랙션으로 어드벤처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지널 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2003년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가 개봉한 이후
어트랙션에 잭 스페로 선장과 같은 영화 속 캐릭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투모로랜드 스피드웨이는 오프닝데이 어트랙션으로 투모로랜드의 원조 어트랙션이기도 합니다. 가스 엔진으로 움직이는 오픈카를 직접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라이드입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은 있지만 브레이크는 없으며 트랙에 중앙 레일이 있어 차량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어른들은 중앙 레일을 안 닫고 운전하는 미션이 디즈니 덕후들 사이에서는 재미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솔린 엔진 특유의 냄새와 소음이 있어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 냄새는 투모로랜드 스피드웨이를 어렸을 적부터 타온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솔린을 대체 에너지로 바꾸는 걸 반대하기도 합니다. 어트랙션의 회전율이 빠르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라이트닝 레인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방문객이 적은 아침 일찍이나 폐장 직전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글 크루즈는 어드벤처랜드에 위치한 야외 보트라이드 어트랙션으로 뱃사공인 스키퍼의 유쾌한 입담과 함께 정글을 탐험한다는 주제의 라이드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신다면 알아듣기 힘든 아재 개그가 많아 옆에 있는 분들이 웃으실 때 그냥 눈치껏 웃어주시면 됩니다.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항해하며 다양한 애니메트로닉스로 구현된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 라이드를 실제 동물들로 꾸미고 싶어 했으나 많은 제약들 때문에 포기를 하고 대신 애니메트로닉스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월트 디즈니의 뜻을 따라 애니멀 킹덤의 킬리만자로 사파리 어트랙션을 만들었으니 방문하신다면 두 개 다 타보시며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징글 크루즈로 탈바꿈하며 특별한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져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아져 웨이트가 더 길어집니다. 피플무버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매직킹덤 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투모로랜드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어트랙션입니다. 전 구간이 고가로 되어 있어 투모로랜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스페이스 마운틴 어트랙션 내부와 건축물 사이를 통과하며 숨겨진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탑승 시간이 10분 이상인 만큼 잠시 쉬어가는 라이드로 타기 아주 좋고 심지어 움직일 때 부는 바람이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느껴져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어트랙션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디즈니 덕후들 사이에서는 불꽃놀이 시간에 맞춰 피플무버를 타며 감상하는 것도 즐깁니다. 피터팬의 비행은 매직킹덤의 판타지랜드에 위치한 오프닝데이 어트랙션이며 인기가 아주 좋아 웨이트가 매우 길어집니다. 팅커벨의 픽시더스트를 맞고 하늘을 나는 해적선 모양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터팬 애니메이션 속 명장면들을 따라 이동하는 어트랙션입니다. 런던 상공을 가로지르거나 네버랜드를 탐험하는 등 공중에 매달린 채로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오프닝 때부터 있던 라이드라 70년 전에 만들어진 라이드를 생각하시며 타신다면 전혀 시시하지 않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위니더푸의 모험은 매직킹덤의 판타지랜드에 있는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어트랙션입니다.
허니팟인 꿀벌통 모양의 차량에 탑승하여 곰돌이푸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라이드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상상력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어트랙션이지만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잔잔한 라이드라 곰돌이푸의 팬이 아니시라면 긴 웨이트 시간을 기다리면서 탈만한 라이드인지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더더시 인어공주 라이드는 매직킹덤의 판타지랜드에 있는 비교적 최신 어트랙션으로 조개 껍데기 모양의 차량을 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며 인어공주의 모험을 따라가는 라이드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명곡들과 함께 캐릭터들을 애니메트로닉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판타지랜드의 어트랙션들 중에서는 비교적 짧은 웨이트가 있어 부담 없이 타기 아주 좋습니다. 덤보 더 플라잉 엘리펀트는 판타지랜드에 있는 아주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어트랙션입니다. 덤보에 탑승하여 하늘을 돌며 나는 어트랙션으로 탑승객이 직접 차량에 있는 레버를 조작하여 덤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랜드가 확장되면서 2대로 늘어나 기다림이 상대적으로 덜해졌습니다. 텐트 모양으로 된 실내 놀이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놀면서 기다리고 부모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더운 낮이나 비가 올 때는 여기로 향하시면 됩니다. 매드 티파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로 판타지랜드에 있는 매우 클래식한 회전 어트랙션입니다. 찻잔의 중앙에 있는 바퀴를 돌리면 회전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미가 쉽게 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스트로 오비터는 투모로랜드에서 행성 모양의 로켓에 탑승하여 공중에서 회전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지상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투모로랜드는 물론 매직킹덤 전체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율이 빠르지 않아 대기 줄이 길지 않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드벤처랜드에 있는 알라딘의 매직 카펫은 양탄자 모양의 차량에 탑승하여 빙글빙글 회전하는 라이드입니다. 탑승객은 레버를 조작하여 양탄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뒷줄에 앉은 탑승객은 양탄자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덤보 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캐라세러 프로그레스는 월트 디즈니가 직접 구상하고 작업한 회전식 극장쇼로 관람객이 앉아있는 좌석이 무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람객이 몇 분마다 입장할 수 있어 긴 대기 시간 없이 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를 사용해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 가족의 삶을 보여줍니다. 전기 및 기타 기술 발전이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시대별로 보여주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를 위해 월트 디즈니가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쇼는 실내에 진행되고 있어 낮에 더울 때나 비가 올 때 들어와서 보기 아주 좋고 쉬어갈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 충전이 필요할 때 들리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쇼의 마지막 장면은 주기적으로 현재 기술에 맞춰 업데이트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트로닉스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레일로드는 매직킹덤 개장일부터 함께한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평생 동안 기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으며 자신의 집 뒷마당에 소형 기차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매직킹덤의 증기기 관찰을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직킹덤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관광 및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메인 스트릿, 프론티어랜드역 그리고 판타지랜드 역에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랜드의 공사로 프론티어랜드역을 제외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즈 인챈티드 티키롬은 디즈니파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클래식 어트랙션입니다. 단순한 쇼를 넘어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의 혁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어트랙션으로 월트 디즈니가 개발한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움직임과 음성을 완벽하게 동기화하는 기술로 이후 캐리비안의 해적, 헌티드 맨션, 이처스몰 월드 등 수많은 디즈니 클래식 어트랙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쇼는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으로 지금도 많은 디즈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사가 있는 쇼인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보신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의 시초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매직킹덤의 다양한 어트랙션을 허니팟이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직킹덤은 방문객의 취향에 맞춰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여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이라면 판타지랜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커플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스릴 넘치는 트론이나 스페이스 마운틴과 같은 어트랙션을 선호하게 됩니다. 매직킹덤은 많은 어트랙션이 있고 웨이트 시간과 체력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모든 라이드를 탈 수 있지는 않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여러분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관심 있는 어트랙션을 생각해 놓으셨다가 그 라이드들 위주로 타시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탄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어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세요.